안녕하세요. 자, 경매 1강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해봤어? 이런 말 우리 때로 들어본 적 있죠? 요즘 2030 청년들 중에는 내 집 마련 하긴 해야 되는데 싸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경매라는 것들이 점점 알려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매하면은 되게 이제 어렵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경매 이론반 1강 경매 해봤어? 자, 1강부터 스타트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경매가 그렇게 어려운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매를 잘 공부해 두시면은 정말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감안하고 경매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자, 오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경매하면은 사실은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은 그만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매를 해야 되지? 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경매 절차는 또 뭐가 있는 거지? 자, 이 이제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속에서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면은 첫 번째, 선입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렵대더라, 권리 분석, 임차인 안 나가서 힘들대더라, 명도, 부도 나서 망한 집 사면은 나도 망한대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려해서 할래다가도 막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경매 벽입니다. 이 벽에 꽉 가로막혀서 경매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경매하면 싸게 살 수 있대더라, 이거는 아는데 권리 분석, 명도, 부도 나서 망한 집, 재수 없다더라, 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서 경매를 시작도 안 하고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포기하실 분들, 예전에 한번 포기를 하셨던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이거구나, 경매 정말 쉽구나, 그래서 경매 나도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보자. 자, 올해 2022년은 경매 공부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원년이 되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기호들, 권리 분석, 권리 과목 되게 많죠.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자, 그런 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호 이거 다 아세요? 이게 무슨 기호인지 다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이거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경매에 있어서도 그 권리들, 등기부에 공시되는 그 권리들의 뜻을 다 몰라도 권리 분석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하고 1강부터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정말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명도 어렵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자, 명도는 어렵대던데, 안 나간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도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임차인, 권한이 없는 점유자를 명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고요. 정말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 또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못 내보내죠. 보증금 물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권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걸러내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벽, 선입관에 딱 갇혀버린 이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경매는 한 발자국도 스타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다 어떻게 허물어낼 수 있죠? 벽 뛰어넘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경매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관부터 깨는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가 경매 스타트할 때는 기본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 기본 계획 없이 그냥 경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법원에 가서 입찰가에 잘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경매는 입찰 보증금 1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여러 가지 스타트할 때 기본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꼼꼼하게 경매 노트를 여러분들 마련을 해가지고요, 내가 어느 물건을 픽했다라고 하면 그 픽한 물건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면요, 내 집 마련을 내가 이 경매를 사서 내 집 마련할 거냐, 경매를 통해서, 아니면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내가 상가 건물, 임대용 수익형 부동산을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파트를 살까, 원룸을 살까, 오피스텔을 살까, 땅을 살까, 왔다 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경매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경매할 수 없게 돼요. 좋은 물건을 고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경매에 그 의욕만 가지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할 수 있어요. 의욕이 아니라 물건을 고르고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야 된다. 경매 노트 여러분들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복잡할 것만 같은 이런 경매가, 자, 계획만 잘 세우면은요, 굉장히 간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5억 원짜리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1억 원짜리 1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고요? 자, 1억 원짜리를 1천만 원만 준비해가지고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9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이 1천만 원은 법원에 몰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플러스 어떤 거 9천만 원까지도 다 우리가 사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입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자금 계획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금 계획부터 세워야 하고요. 자금 계획은 전세금 플러스 경매 대출. 자, 이거를 다 감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경매는요, 이 민사집행법은요, 채권자, 주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환가한 돈을 배당받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 사는 사람이죠? 경매에 참여하는 사는 사람이죠? 자, 경매는 매수자 중심으로 공부하고 실행하면 돼요. 채권자가 알아야 될 거, 임차인이 알아야 될 거, 소유자가 알아야 될 거,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싹 줄여도 경매 공부가 10개 중에서 8개는 줄어드는 거예요. 2개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 자, 사는 사람 입장은 뭐다? 투자자다. 경매에 있어서는 매수자로 얘기하는 거죠. 자, 매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매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가자라는 거죠. 우리 물건 살 때 즐겁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살 때 즐거운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건을, 부동산을,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싸게 사는 방법,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경매에는 채권자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 있죠?
또 이해관계인 있죠. 임금 채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임차인 있죠. 또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도 누구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다? 투자자, 매수자. 자, 매수자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 80%를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만 공부하면 얼마나 가뿐합니까? 경매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매를 1강부터 쭉 이론 과정을 뭐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은 권리 분석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저는 미래가치 중심. 경매는 제 생각은 그래요. 경매로 아무리 물건을 싸게 산들 이게 산 후에 가격이 안 오르면은 미래가치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래가치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난 이후에 자, 자본수익, 캐피탈 게인이죠. 자, 자본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보는 그 눈, 자, 그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토지면 토지. 자, 이런 것들의 미래 가치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